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손지민 아나운서, 네. 오늘 아침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 아침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제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이 네. 의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뻐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던데 저는 박노 아나운서가 저에게 기분을 왜 뜬금없이 물어봤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예.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연속 특강을 진행했잖아요. 네. 먼저 행복한 가정생활 알아봤고요. 슬기로 이제 사회생활도 알아봤고 네. 오늘 역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기분과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인지 감정 조절법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 기분을 그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맞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요.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오늘 내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서 뭐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게 이 감정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특히나 뭐 아이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너무 귀엽다가도 약간 투정을 부리면 또 욱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정이라 참 고민될 때가 많은데 우리 패널 두 분께서는 아마 아침마당 되고 경력이 길기 때문에 예. 이 슬기롭게 감정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떤가요? 저는 그 밖에 일을 집에 가져가지 말자. 오. 그리고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집에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생길 예. 때는 집으로 안 가죠. 밖에서 일단 친구를 만나서 한 잔을 기울이다 보면 네. 스트레스 싹 날아가고 그럼 상쾌한 기분으로 귀가를 하는데 굉장한 바로 그게 노하우네요. 늦어져서 것 그날 같기도 해결이 하고 안 안 될 좋은 수도 것 같기도 있어요. 하고. 굉장합니다. 이게 술로 푼다는 얘기예요. 친구로 푼다는 그러게요. 술로 푸는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냥 친구 만나서 나 기분 좋아졌네 이건 또 안 되잖아. 뭔가 네. 그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걸로 쓰는 거죠 술을. 네. 그거는 인정해요. 저 같은 경우도 기분이 우울하면 전 최고의 우울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먹방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거든요. 뭐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이게 뭔가 좀 부은 얼굴을 보면서 살이 좀 찐 것 같다 또 우울해지거든요. 맞아요. 반복이에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또 화가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화날 때 화난다고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특히 화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꾹꾹 눌러 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기대되는 게 슬기로운 감정 생활.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진짜. 그렇다면 오늘 예. 집중해서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습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일, 관계, 삶까지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슬기로운 감정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특강을 진행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분야 특강 섭외 1순위이자 책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의 저자인 이동환 선생님 모시고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왠지 이분은 웃으면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아침마다 대구 특강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 방금 먼저 얘기를 하신 교육하는 의사도 있고요. 만성피로 전문가, 그리고 감정을 공부하는 의사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스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교육하는 네. 의사가 가장 밀고 있는 수식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교육을 하면 진료나 치료는 안 하시나요? 네, 지금은 진료를 작년부터 이제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오래 했습니다. 30년 이상 진료했고요. 네, 그리고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 77만 구독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강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스트레스 관리 쪽으로 제가 쭉 연구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분들이 네. 좀 동기부여되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이러한 그 교육 플랫폼에서 또 온라인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까 막 경력이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또 대한 만성피로학회 명예회장.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네. 뭐 만성피로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지만 명예회장하기엔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예. 그 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현대의학에서 병은 아닌데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새로운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인데 그걸 통해서 만성피로 클리닉을 국내에서 처음 오픈을 했고 예. 네. 꾸준하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좀 어떻게 진료하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교육을 전공해서 계속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모였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이셔서 학회가 만들어졌고 예. 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명예회장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방하는 의사에서 교육하는 의사로 그렇죠. 이제 바뀌신 건데 그럼 특별한 계기가 이제 만성피로 연구였던 건가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한 19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도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아.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했죠. 저도 피곤해요. 저도 이렇게. 그랬던 제가 그것이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 세포 내의 기능을 좋게 해줘서 아.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학, 네.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됐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던 의학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기능의학을 통한 만성피로 클리닉을 열게 됐죠. 네. 예. 아니 근데 의사로서 어떻게 처방을 하는 것보다 교육이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넘게 이렇게 교육으로 이제 몸바쳐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질려보는 게 더 쉽잖아요. 교육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역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명히 만성 피로를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처음에 현대의학으로 진료를 할 때는 열심히 처방을 하던 의사였는데 기능의학으로 만성피로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 변화되고 건강해지는데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육을 전공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제 마음도 교육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그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네. 스트레스는 뭐 물론이고 분노, 우울, 뭐 중독도 있고. 네.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 만나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네.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심각한 병인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울감, 네, 그리고 무기력, 예. 심리적 무기력 예.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성과를 못 내고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직장 내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희 네. 클리닉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을 몸과 마음을 교육을 통해서 바꿔줌으로써 성과가 나기도 하고 삶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지금 제가 교육을 진료를 하진 않지만 진료실 밖에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또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꼭 진료실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삶을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감정 관리법이 될 텐데요. 네. 폭이 좀 너무 넓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 진행해 주실 건가요? 아, 우리가 스트레스 다 받잖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라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나의 나쁜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예, 이 중간에 감정이 끼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를 직접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의 감정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가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꿔줄 것 같은 슬기로운 감정 생활 수업 굉장히 강의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박수로 이동환 선생님의 강의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앞에 계신 많은 분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요 이 강의가 딱 끝나는 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 마음이 행복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 있어야 되고요. 예. 그뿐 아니라 건강해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예. 네. 조금 더 목표를 좀 높게 잡자면 네. 오늘 강의를 함께 들어야 되는 분이 다른 일로 못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이 강의 못 듣는 것이 천추향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표정들이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지금 다들. 자, 그런 시간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강의하는 이 시간 동안은 머릿속을 싹 비워주셔야 돼요. 뭘 비울까요? 일단 머릿속이 복잡하죠? 할 일. 네. 예, 직장일, 집안일, 일이 많잖아요. 일 소중합니다, 물론.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일을 싹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원래 비어 있어요. 네, 원래 비워 있어요.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 두 번째 비울 게 있습니다. 네. 요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싹 비워주세요.
조금 놀라셨죠?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평소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직장도 소중하고 집안일도 소중하고 일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 때문에 평소에 잊고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소중한 것을 싹 잊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남는 게. 누가 남을까요? 나.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장 소중한 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한테 정말 소중한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다 잊고 누구 먼저? 나부터. 나의 감정. 나의 감정부터 챙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관계도 출발하고 일도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 생각할 것보다 나의 감정.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가장 소중한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 나를 위한 힘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과거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진료를 한 3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생활을 반을 나눠서요. 앞에 15년하고 뒤에 15년 정도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스트레스 전문가, 자기개발 전문가, 자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요. 앞에 15년 동안은 제가 완전히 스트레스 만성피로의 온상으로 살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저를 몰라 보일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지고 감정이 나빠지고 그러면은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 있으시죠? 나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지면 이상하게 입맛이 떨어져서 살이 빠진다는 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요. 표정 안 저 좋으시네. 그렇게 그 되고 반대인 경우가 반대인 많죠. 경우죠. 반대예요, 저는. 반대로 찌는 분도 있죠. 네.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살이 빠진다에 속한다.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무도 없어요? 아, 한 분 계시구나. 한 분 계시구나.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가 좀 쉽다 그러죠. 옆에서 누가 막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살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 반대로 살이 찐다에 속한다. 자, 하나, 둘, 셋. 손 들어보실까요? 세 분. 예. 네, 세 분 손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랑 네. 같은 체질이세요. 이런 체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축하해야 될 일 맞죠? 한 18년 전에, 17년 전에 체중이 100kg가 넘었어요. 오. 제 체중이. 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항상 어깨에 곰 3마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어깨를 눌러요. 네,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면 오전에 일을 하려면 커피 한 2잔을 마셔야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점심 먹고 나면요. 어깨에 곰 3마리가 6마리로 새끼를 치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깨가 뻐근해지면서 많이 겪는 증상이 있죠. 뒷골이 당겨요. 땡기고 당긴다고요?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감정으로 갑니다. 어깨가 짓누르고 긴장이 되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고 아주 민감해져 있는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인상을 콱 찡그리고 사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예요. 예,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체중은 100kg에다가 어깨는 맨날 무겁고 머리는 띵하고 인상은 찡그리고 맨날 짜증내는 만성피로 스트레스 부정의 아이콘으로 살던 제가요. 17년 전부터 제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공부를 하게 돼요. 오늘 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포 기능을 치료하는 기능의학,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심신의학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제 마음과 몸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서 제 전공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려운 의학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는 순간에 스트레스로부터 나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특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의 나쁜 반응 줄이기인데요. 같은 상황인데 심리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A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바로 짜증이 올라와요. 예.
또 바로 화가 나. 그래서 화를 못 참고 버럭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하고 네. 또 우울해져. 잠 못 자. 그 다음날 아침 너무 피곤해. 이 생활을 반복하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면서 편안하게 글을 쓰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이 A와 B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길래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데 네, 네, 네. 타고난 성격 때문 아닐까.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다른 의견? 그냥 살면서 경험에 의한 경험에 거 의한 거. 아닐까요? 네, 사실은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네. 물론 둘 다 맞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성격 때문입니다. 타고나죠. 타고난 네. 성격. 타고난 성격이 민감하게 태어나고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태어나고 또는 작은 일을 크게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태어나면 비관적인 성격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스트레스로부터 이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격 바꾸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게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건 너무 한번 그럼 어려워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네. 성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요것도 정답이 굉장히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가능은 바꿀 수 한데 어렵다. 있다, 없다. 자, 일단은 바꿀 수 없다 쪽에서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자, 두 분. 바꿀 수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 2대2 나왔습니다. 네, 제가 정답은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어디까지 보느냐. 네. 우리가 아주 깊은 뿌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성격에서 삐져나온 가지들이 뭘 만드냐면 나의 애티튜드라고 하죠. 태도를 만들고 나의 생각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가치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삐져나온 뿌리가 아닌 가지들은 그런 가지 성격들은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막 해야 되겠네요. 바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민감해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해질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바꿀 수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제가 제 환자 한 분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7년 전에 저희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 환자인데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오셔서 만성피로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딱 보니까 종합검사에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몇 가지 몸의 뭐 영양소 검사라든가 또는 뭐 호르몬 밸런스 검사 이런 걸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대의학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기능의학 검사에서는 이상이 좀 있어요. 요거를 좀 잘 맞춰주면 피로가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들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환자를 오래 봤잖아요. 만성피로 환자들을 오래 만났잖아요. 관상을 딱 보니까 네. 이게 요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께. 환자분, 제가 보기에 이 결과에 나온 요것만 갖고 치료해서는 효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좀 같이 하셔야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글쎄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예. 이렇게요. 제 스트레스는 제가 관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예.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어떤 일이 있으신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이니까 직장 스트레스겠죠. 제가요 회사만 가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직속 상관 팀장이에요. 맨날 만나야 돼요. 힘들죠. 네, 그렇죠. 그 팀장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제가 팀장을 바꿀 수도 없고 퇴사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하면 더 화를 낼까 봐 일단은 넘어갔어요. 치료 시작했습니다. 하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요.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영양소 밸런스가 깨진 것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 깨진 것들 조금 이렇게 영양소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컨디션이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요. 이 사람의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좋아지다가도 또 회사에서 그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럼 밤에 집에 와서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의 컨디션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또 조금 좀 좋아지다가 또 떨어져. 되돌인데요. 예, 되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 환자가 이러다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시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환자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진료실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딱 앉자마자 원장님 그 팀장 퇴사했어요. 퇴사.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졌죠. 예.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환자가 급속도로 좋아져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한 2번 오시고 3번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서 그런가 봐요. 몸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치료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우리의 감정이 우리 몸의 컨디션을 이렇게 좌우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너무 기쁘게 치료 종결을 했는데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진료 접수창에 많이 보던 이름이 더 뜨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환자가 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 환자가 왜 오셨지? 그래서 딱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딱 들어오셔서 앉더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글쎄, 원장님, 새로운 팀장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빌런이 나온 거지. 아유, 정말. 그때서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환자분께, 환자분, 아니 팀장님을 환자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퇴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실 겁니까? 이거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기를 바꿔야죠 이제.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서야 처음으로 한숨을 한번 푹 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원장님, 사실은요. 저희 팀원들이 다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는데 이상하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잘 넘기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작은 일을 못 넘기고 계속 머릿속에 남고 잠 못 자고 몸이 피곤해지고 제 성격이 그렇게 타고나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원장님, 제 성격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잖아요. 예. 아, 이 환자 50% 치료됐구나. 네. 예, 일단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어떻게 바꿀까? 예. 네. 그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50%는 온 거예요. 이제부터 방법만 알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거죠.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기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자, 리프레임 기법. 자, 시작. 리프레임 기법. 한 번만 더. 리프레임 기법. 리프레임 기법. 바로 뭐냐면요.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프레임은 관점이죠. 관점 또는 틀이죠. 프레임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나만의 설정 시간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리프레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연구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관점 바꾸기예요. 관점 바꾸기. 두 번째가 교훈 찾기예요. 교훈 찾기. 세 번째가 감사하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 하는데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력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환자분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볼 건데요. 교훈 찾기 이야기에 대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온 환자분이 남자 환자분이 40대 분이에요. 근데 인생이 되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여러 가지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요.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아주 안 좋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에 민감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분들 주위에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안 좋았던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힘드니까 더 민감해져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인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하다가 그럴 때 그 환자분들한테 돌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교훈 찾기인데요. 그 환자분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트라우마를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다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혹시 좋은 점은 없었나요? 라고. 거기서 교훈은 찾을 수 없었나요? 그러면 환자들이 화를 냅니다, 저한테. 아니, 지금까지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라고 화를 내요.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화내고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진료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의사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든 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거꾸로 억지로 생각하는 거를 한번 해봅니다. 누구 때문에? 제 요구 때문에. 이게 바로 교훈 찾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리프레임이 하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나서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제가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그때 저희가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너무너무 믿었던 친구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요 굉장히 신중해졌고 모든 일에 매사에 성격이 많이 신중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게.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요. 교훈을 한번 찾아내잖아요. 그 일이 가만 조금 희석이 되기 시작해요. 마음속의 상처가. 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맨날 나한테 괴로운 말 줬던 그 트라우마가 예. 괴로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리프레임 중에서도 무슨 교훈 찾기의 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리프레임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리프레임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나한테 적용할 것인가. 그랬을 때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리프레임을 얼마나 훈련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성격을 아주 그냥 통째로 바꾸는 건 아니죠. 네. 나의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하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감사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적으로 감사하기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롤린 맥클로티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이 보시면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 위에 그림은요, 사람이 긴장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맥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요, 굉장히 편안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편안함을 보여주나 봤더니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상할 때라든가 휴식을 취할 때라든가 기분 좋은 거 생각할 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명상할 때보다 그 다음에 휴식 취할 때보다 기분 좋은 거 생각할 때보다 가장 몸과 마음의 최상의 상태가 될 때가 언젠가 봤더니 바로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을 자꾸 하다가 보면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내 자신이 가장 먼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지금부터 뭘 보여드릴 거냐면 리프레임의 황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리프레임의 황제. 리프레임을 잘하는 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관점을 달리 봐서 나의 감정을 흐트러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노력하면 바뀌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타고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예, 진짜 리프레임의 황제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상목 교수님, 서울대학교. 예, 이분은 대표적인 해양지구 물리학자로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안 좋은 사고를 당하시죠. 예, 바로 보시면 2006년도에 캘리포니아 지질 탐사 중에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하십니다. 이분이 딱 혼 상태에 빠졌다가 눈을 딱 떴을 때 뭘 하게 됐을까요? 예, 척추가 부러지고 사지마비가 된 걸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내가 아직 말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 교수 일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재활훈련에 뛰어들어요. 재활훈련이라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분은 서울에 옮겨지고 바로 재활훈련을 하고 바로 다시 강단에 서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하면 재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서 헤어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헤어나오고 나서 재활까지 들어가면 대부분 2년, 3년 안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분이죠. 처음부터 재활을 시작해요. TV에 인터뷰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가 안 다쳤다는 생각에 그래도 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 뜨자마자 한 생각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상인일 때도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불행한 날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쳤다고 해서 마냥 불행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리프레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이것이 내 감정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 연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연습이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 지금 이제 5월의 달이니까, 5월이니까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편지를 꼭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내가 느끼려고 쓰는 거거든요. 감사함을. 근데 그 자체가 내 몸과 마음을 최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관련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흐뭇한 기사들을 좀 보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흐뭇한 기사들을 미담 기사 같은 거. 그렇죠. 미담 기사도 좋고요.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들어보신 거죠. 매일 뭐죠? 감사의 기술입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그 환자분께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 환자분 있잖아요. 30대 자 리프레임 기법을 시작하다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뭘 권해드렸을까요? 그죠? 여기 지금 정답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감사일기.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일기 한번 써봅시다. 자, 그 환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일기 쓰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얘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질문 너무 많이 들어봤죠? 감사일기. 자,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천하는 저는 사람이. 확실히 없습니다. 써본 적 없습니다. 반대로 실천했을 때 효과를 못 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환자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나의 마인드를 바꾸고 싶다면, 나의 프레임을 바꾸고 싶다면, 스트레스로부터 내 감정을 보호하고 싶다면 꼭 한번 해보자. 감사일기 한번 써보자. 그럼 환자분들 반응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쓰고 있는 감사일기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이런 식으로 써왔어요. 와. 싹 가릴게요, 여러분들. 내용이 보이시면. 자,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의학, 심신의학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삶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게 리프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자.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 삶을 많이 바꿨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정말 민감하고 없는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지병이 하나 있었어요. 지병. 뭔지 지병이요? 아십니까? 예, 바로 입안이 허는 병 있죠. 네. 조금만 피곤하면 입안이 헐어요. 네. 파여요. 네. 너무 아프죠. 그럼. 음식 먹을 때마다. 네. 이게 한 열흘 정도 가야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잖아 이쪽에서. 한 열흘 지나면 이쪽이 또 생겨요. 어머. 또 좀 없어지면 이쪽이 또 생겨.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인턴 레지던트 계속해서 나이 40 될 때까지 달고 살았어요. 예,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따져보면 40살 될 때까지 아마 헐어있던 기간이 40년 중에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요. 제가 기능의학, 심신의학 공부하면서 피로도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또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는데 특히 감사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도 감사일기를 아침에 쓰고 왔거든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는 감사일기를 아침에 씁니다. 옛날에는 저녁에 썼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쓰는 이유가 아침에 리프레임 훈련을 연습을 하고 오면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가 네. 리프레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썼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쓴 날짜가 5,631일째 썼습니다. 와. 지금 15년이 됐는데 근데 제가 아까 제가 가졌던 지병이 있잖아요. 헐었던 병이. 네네. 나이 40 이후로 허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저는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리프레임 훈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리프레임을 훈련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감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네, 감정 때문에 면역력이 나빠지거든요.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중간에 뭐가 껴있다고 했지 아까? 감정. 감정. 스트레스가 감정을 나쁘게 하고 감정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감정을 나쁘게 하는 스트레스를 못 바꾸지만 요거를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프레임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억지로 한번 해보겠다. 아까 그 트라우마 때 교훈 찾기 억지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억지로 한 것이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런 환자분들 계셨어요. 예. 감사일기를 2달 정도 쓰셨는데 예. 하루는 저한테 오시더니 이럽니다. 원장님, 제 표정이 뭐가 달라졌나요? 왜요?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 저기 동료들이 저한테 뭐 좋은 일 생겼냐고 자꾸 물어봐요. 표정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요즘 많이 힘드세요? 마음이? 그랬더니 아니 요즘 좀 편해졌어요.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면서 조금 리프레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리프레임의 힘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정을 밝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활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리프레임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자,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네. 여쭤볼게요. 바로 배워서 언제 써먹습니까? 바로. 써야죠. 바로. 바로. 예.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노트 하나 딱 주시고 한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한 사람한테 말 못했던 감사일기 한번 써보기, 감사 편지 써보기. 예, 이것만으로도 아마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리프레임 훈련하는 것, 바로 써먹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네.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까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의 나쁜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는 제가 심리적 반응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육체적 반응에 대한 겁니다. 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바로 피로가 와요, 피로. 바로 피로가 와요. 즉각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뭉치고 쑤시고 아프신 데 여러분들 어디세요? 어깨. 여기죠? 네. 굉장히 많이 뭉쳐 있죠? 네. 예.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가 뭉치는데 A라는 사람은 바로 뭉치고 항상 뭉쳐 있고 돌덩이 같이 굳어 있고 그다음에 또 스트레칭을 해도 잘 안 풀려요.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피로가 덜 합니다. 예. 그리고 근육도 덜 뭉쳐요. 예. 더 유연합니다. 그리고 좀 뭉친 날이 있더라도 쫙 스트레칭하고 하면은 또 잘 풀려요. 풀린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자, 이 A와 B의 차이가 뭘까요? 아까 그 감정의 차이는 성격 차이였죠.
요번에는 뭐의 차이일 것 같습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육체적인 차이. 이것도 타고난 거. 타고난 것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바로 뭐냐면, 자, 아까 세포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예. 세포 내에 영양소 차이예요. 어. 영양소 차이. 뭘 잘 못 먹어요. 세포 내 영양소 차이. 네. 많이 좀 놀라셨죠? 네. 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영양소? 드리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물론 중요한데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영양소가 몸속에 잘 유지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영양소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영양소는요. 우리가 딱 먹으면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영양소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네. 옛날에 많이 배우셨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셨죠? 네. 생물 시간에 배웠죠?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힘을 내서. 그 에너지 공장으로 이 영양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만들 때 필수적인 영양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근육으로 가면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영양소예요.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가 언제 떨어지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부신 호르몬들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 영양소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파괴됩니다. 소모되는 거죠. 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서 네. 이 영양소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네. 이 정도 떨어지면 견디는 거예요. 네. 덜 피곤해. 근육도 덜 뭉쳐. 예. 근데 평상시에 이거밖에 안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뚝 떨어지겠죠. 그럼. 뚝 떨어지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피곤해지죠. 그렇죠. 근육이 막 더 뭉치죠. 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예. 바로 이 영양소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글자 뭘까요? 네 글자? 네 글자. 자, 바로 따라해 주세요. 자, 마그네슘 자시죠? 마그네슘. 네,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눈 떨리는 거. 맞습니다. 예. 예. 마그네슘. 마그네슘 부족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눈 떨림. 경련, 눈 주변에 경련이 있으면 경련. 마그네슘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 부족이 왜 이게 생기냐면 경련 자체가 근육 수축이에요. 근육 수축. 그러니까 경련도 근육 수축이고요. 근육 수축은 이렇게 눈 떨림처럼도 오고요. 쥐가 잘 나는 걸로도 오고요. 예. 또 어깨 많이 뭉치는 분들도 네. 근육 수축이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다 예. 근육 수축의 종류들이 좀 있는 거죠. 마그네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근데 근육이 수축이 되면 눈도 떨리고 쥐도 잘 나고 어깨도 잘 뭉칩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마그네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잘 생겨요. 네. 그리고 또 세포 안으로 가는 그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가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슘이야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반드시 챙겨야 될 영양소. 첫 번째.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견과류, 네. 뭐 시금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거보다 더 많이 넣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뭐죠?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다시마.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다시마를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바로 배워서 언제 써먹습니까? 바로. 벌써 뭐였어요? 이제 다시마 사러 가야 돼요? 다시마 사러 가셔야 돼요. 오늘 점심에 바로 다시마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바로 드셔야 다시마 됩니다. 튀겨 먹고. 다시마 그냥 튀겨 뭐, 먹고 또 데쳐 먹고 네. 또 좋은 거는요. 댁에서 찌개 끓이고 국 끓이실 때 네, 다시마. 다시마 육수. 육수. 그 육수 속에 마그네슘이 우러나옵니다. 국물 마시면 마그네슘을 먹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마그네슘을 정말 잘 챙기셔야 된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병원에서도 이제 마그네슘을 처방도 하지만 또 주사로도 맞추거든요. 많이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오시면은 영양제 주사 맞잖아요. 네. 거기에 마그네슘을 섞어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그네슘을 섞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수축될 때 여기도 수축돼요. 이 내부 장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가 있죠. 혈관. 혈관. 혈관벽에도 근육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육도 마그네슘 부족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게 수축이 됩니다. 그럼 혈관이 좁아지겠죠. 네.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갈까요? 혈압.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조금 높아져 있어요. 긴장돼 있는 분들이 항상 아, 조금씩 예. 수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그네슘을 보충을 딱 하게 되면 주사를 1시간 정도 맞게 되면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져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릴렉스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혈관도 좀 확장이 되고 근육도 이완되고 대부분 다 릴렉스가 되면서 잘 주무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감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긴장을 풀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뭐 챙겨 먹어야 된다? 다시마. 다시마. 네. 집에 가서 또 그 우동라면 그 너구리 있거든요. 네. 네. 다시마 2개 들으면 대박이죠. 2개 들어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다시마 제가 마그네슘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스트레스 받은 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녁 때 한 잔 그렇죠.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술을 드실 때요. 이 알코올을 해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소모된 영양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마그네슘. 마그네슘. 어머나. 스트레스 받은 날 술까지 먹으면 마그네슘을 몇 번 죽인다? 2번. 2번 죽인다. 아, 예. 그래서 이제부터 답 나왔죠? 네, 술 드실 때 안주는 뭘 먹어야 된다? 다시마. 아, 다시마를 잘 챙겨 드시면 네. 예, 너무 좋다.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 술 먹은 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날 술까지 먹으면은 근육이 더 뻑적지근해진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 오. 어떤 분들이 막 저한테 그래요. 강의 중에 저한테 질문해요. 박사님, 저는요 술 먹으면 근육이 쫙 풀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거는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정신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 네, 맞아.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술 깨 보면 알아요. 근육이 막 굳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럴 때 뭘 먹으면 좋다? 다시마. 다시마로 우려낸 뭐 국물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해장. 해장. 예, 너무 좋죠. 안주는 다시마 부가. 그래서 다시마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예, 너무 좋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먹으면 살찌니까 안 되지만 네. 적당하게 하루 한 줌 정도는 견과류 드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음. 스트레스 관리에 너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그네슘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양소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다 아시는 거.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이거 먹어라. 자, 비타민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비타민 C. 중에 C죠. C죠. 네. 비타민 C는 역시 스트레스하면 떠오르는 영양소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릴렉스 시켜주니까. 근데 비타민 C는 감정 조절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나쁜 영향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속에 이게 생겨요. 염증? 염증을 일으키는 네. 활성산소가 활성산소. 생깁니다. 아시죠? 네. 활성산소를 몸에 많이 만들어지면 세포를 공격해서 DNA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이 활성산소가 면역세포를 공격해요. 그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생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암세포들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기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계속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러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면역세포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게 되는데 이걸 차단하는 게 바로 뭐다? 비타민 C다. 비타민 C. 면역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이렇게 막 억제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활성산소의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평상시에 계속 챙기는 것은 나의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 자, 비타민 C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네. 네. 뭘로 드세요, 주로? 저는 주로 이제 건강 그 식품으로. 아, 식품으로. 네, 마그네슘 먹고. 아. 네. 비타민 C는 좀 많이 먹고. 많이 드시는구나. 많이 네, 드시는구나. 하루에 많이 먹어요. 아, 네.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일, 야채부터 챙기셔야 돼요. 예. 네. 기본으로 식품으로. 식품으로 챙기시고, 예, 그거 좀 부족, 내가 못 먹는다. 그러면 뭐 노란색. 건강 보조 식품에 또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어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음식은 평상시에 잘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일단 생으로 된 음식이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야채, 채소들, 과일. 과일들 다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열을 가하면 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영양소 말씀드릴게요. 이 영양소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양소인데 먹으면은 뇌로 가서 신경세포 막으로 갑니다. 신경세포 막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에. 그래서 이 영양소를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ADHD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이 민감한 아이들 대상으로 이 영양소를 충분히 먹였더니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민감할 때 정말 좋은 영양소.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오메가3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맞아요. 혈관 건강에 대한 오메가3의 효과는 연구가 너무 많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근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예요. 그리고 뇌에 대한 효과. 이쪽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스트레스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오메가3를 혈관도 물론 좋지만 이 뇌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오메가3 가장 많은 음식. 연어? 연어, 네. 고등어, 고등어. 네. 네, 뭐 생선 종류죠. 네. 네, 생선을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생선을. 네, 생선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돼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생선 얼마나 드시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생선 반찬을 나는 5끼 이상 먹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5끼 이상. 5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5끼? 5끼? 안 되시죠? 네. 4끼. 네끼 도 안 되고. 3끼. 저요. 그래도 좀 드시는 새끼는 먹은 것 같아요. 새끼는 스시도 드시는구나. 먹고 하니까. 저는요, 예, 오메가3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는 이제 생선을 자주 못 먹는다 싶으면 이제 영양소라도 좀 챙겨서 먹고 하는데 이 오메가3의 연구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최근에는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아, 예, 예. 오메가3가. 그래서 오메가3를 먹고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피곤할 때 이런데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어디가 피곤하죠? 뭐 눈? 눈 피곤해지잖아요. 눈이 뻑뻑해지잖아요. 네. 이게 안구건조증. 음. 오메가3가 안구건조증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로와 관련돼 있는 증상들,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는 증상들을 우리가 줄여주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정말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메가3가 또 염증도 줄여주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이에요. 일본은 정말 장수 국가인데 일식이 뭐예요? 회죠. 스시. 뭐. 생선이에요. 음.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식 자체가 생선이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일본 젊은이들은 아마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한식 안 먹듯이 네. 안 먹을지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통 음식이 생선이기 때문에 장수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산만이 바다잖아요. 네. 그럼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우리 김쌤 어렸을 때 네. 생선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까 그 손들라고 했을 네. 때 네, 손을 네.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는 편이라서. 요즘에는 예.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는 더 안 먹었죠. 먹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대놓고 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참 힘든 아이였다. 그죠? 네. 근데 네. 생선은 냄새 나서 못 먹더라도 회 먹어도 회 좋죠. 회 좋죠. 그러면 2번 먹었습니다. 드셨네요, 2번.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나이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년도라고. 자, 그때는 생선 반찬이 집에서 굉장히 흔히 먹었어요. 그렇죠. 네, 흔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뭐 먹을 게 별로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선을 안 먹어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선을 너무 못 먹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신경이 다 예민해지는 게 아닌가. 네. 정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건드리면 폭발하는구나. 건들지 마. 생선 안 먹어서. 건들지 마. 그래서 오메가3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뭐죠? 마그네슘. 마그네슘. 두 번째 비타민 C. 세 번째 오메가3.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항 스트레스 영양소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네. 세 가지 꼭 챙기시고 그다음에 제가 영양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다 좋으세요. 표정. 혹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표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오.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네. 그 해외에서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무표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몸에다 센서를 붙였어요. 맥박, 혈압, 뭐 체온 이런 걸 딱 붙입니다. 딱 붙이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최대한 환한 표정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갑자기 바꾸라 그러니까 못 바꾸잖아요. 네. 그럴까 봐 미리 연습을 시켰어요. 네. 그 실험하기 전에 최대한 환한 표정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자, 아까 연습했던 대로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안 났어요. 실험 중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센서 붙이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딱 1분 지났습니다. 싹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맥박이 바뀌어요. 오. 혈압이 바뀌어요. 몸의 센서들에 나오는 생리적 유형이 네. 바뀌어요. 신기하죠? 그 연구가 나온 다음에 다들 놀란 거예요. 아니, 표정만 바꿨는데 그 사람은 화가 안 났는데 그냥 표정만 바꾸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화난 사람처럼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부터 표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면을 만들었어요. 얼굴 가면. 그래서 웃는 가면 하나, 찡그린 가면 하나. 그리고 그 가면을 얼굴에 딱 붙여요. 고정을 시켜놓은 얼굴을. 얼굴에다 가면을 쓰면 이렇게 투명한 가면인데 이렇게 웃는 얼굴을 붙이면 웃고 있어야 돼, 계속. 그리고 찡그린 얼굴을 붙이면 찡그리고 있어야 돼. 그걸 딱 붙여놓고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줘요.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 뭐 행복한 영상 또는 혐오스러운 영상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측정이에요. 네. 그리고 또 감정 상태도 측정하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표정을 딱 굳게 만들잖아요. 웃게끔. 그러면 나쁜 감정이 줄어들어요. 뭘 봐도요? 네, 뭘 봐도. 오. 반대로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나쁜 걸 봤을 때 네. 훨씬 더 빨리 나쁜 감정이 네. 올라와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연구를 보고서 야, 표정은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얼굴을 내가 활짝 웃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나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두에 일도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다 잊어버리고 나라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바로 뭐죠? 내 표정이 바뀌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주위 사람들이 좋아져요. 어.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환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이게 하나 있어요. WS. WS 아시죠? 따라주세요. 자, 왼수 아시죠? 왼수가 있어요. 예. 자, 주부님들 WS 누구예요? 안 물어볼게요. 넘어갈게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 중에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상대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가까운 사람 중에 왼수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먼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아. 당연하죠. 뭐. 그렇죠.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남편, 부인, 자식, 부모님,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상처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왼수가 돼.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교육도 많이 받았잖아요. 서로 부부간에도 스트레스 안 주고 감정 좋게 해주려면 공감해줘라.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자, 한 번만 따라주세요. 이거 많이 시켰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시작. 그렇구나. 이거 많이 시켰잖아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실전에서. 돼요. 되죠. 돼요?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내 감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난다. 바로 뭐냐면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 내 몸과 마음의 곳간이 채워지면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렇구나 해줄 수 있어요. 네. 내 에너지, 몸의 에너지가 채워지면 덜 피곤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구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다 잊어버리라는 이유가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내 몸과 마음의 곳간이 먼저 채워지는 것이 일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다.
여기서부터 일도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관계도 시작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강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네. 말 많이 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실증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이제 스트레스에 대항하도록 네.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좌우되지 않고 좀 항상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정말 제 몸과 마음의 곳간을 좀 풍성하게 네.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요 왜 그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안 바뀌어.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면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내가 안 변했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남 탓만 하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바뀌어야 되겠어요, 김쌤. 저 바뀔게요. 근데 저는 좀 예민한 성격인데 네.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일단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공격적인 말과 행동은 아닌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그 세 가지를 전혀 안 먹네. 일단 다시마 안 먹어요, 생선 안 먹어요, 비타민 비타민 C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올라오네.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친구 만나서 다시마 안주에 네. 그러니까 안주를 바꾸는 것도 그렇죠. 괜찮아요. 스시로. 먹고 싶다 벌써.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유익한 정보들 주신 이동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한 3번의 특강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이어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도 또 가정도 사회도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정의 달 특강은요 KBS 대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좋았던 강의는 주변에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새로운 이야기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